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뉴스에 치이고 큰 손에 치이고 언제쯤 돈 벌어보나 개인 투자자들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ETF로 기막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와 매주 월요일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셨죠? 어떤 부분이요? 왜냐면 한 주 동안 뭐 네. S&P 지수는 사상 최고가 임박했다 그러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100선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기조 기억나거든요. 네. 그 기조 비춰봤을 때 뭐 네. 변화 없으신 것 같죠? 네, 저희 메이크잇 대표로서 저희 유저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저점 자리에서 수익을 청산을 하고 다시 올라오기만 기다렸는데 절호의 타이밍이 또 와서 흐뭇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흐뭇하셨다. 네. 이게 다 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알겠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글로벌 지수 방향성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 가지 않겠어요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여러 모멘텀,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좀 방송 시작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방송을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에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런 현상들이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하신 지 한 3년, 아니 투자가 아니죠. 투기하신 분들의 보통 그런 성향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시장을 제가 다우지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시장이 급하게 급락을 26,500, 26,000, 25,500이라고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단기적인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우지수의 상승은 글로벌 증시를 컨트롤하는 메인 하우스들의 전략에 의해서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S&P 500 지수가 아니라 다우 지수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외바닥 자리에서 단기적인 파동은 상승을 만들고 있지만 둘째형과 큰형은 이제 큰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 지수는 결과론적으로만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패턴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는 양치는 소년, 거짓말쟁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이렇게 상승 재료를 좀 모아오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돌아봤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이라는 재료가 있고요. 또 인민은행에서 공급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지난주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런데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해 종합증시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저희들 너튜브에 보시면 머니투데이에서 제 방송을 감사하게도 클립해서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이 바닥 자리에서 3,000포인트까지 가고 그다음에 3,000포인트에서는 2,900 초반 라인까지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2,900 라인에서는 중국 인버스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수익을 확보하시고 이제 인버스 추가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중국 증시는 상승 파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0.7%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해 종합 증시가 위쪽으로 치고 쭉쭉쭉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증시 에너지 파동을 보시면 스토캐스틱 막내 파동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상향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딱 꼬집어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그다음에 하락.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다우지수와 상해종합증시의 모든 차트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허용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하락.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만나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흥보가 기가 막힌 ETF 시황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레인지와 아래로 내려가는 레인지에 대해서 큰 범위를 보고 그걸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꽂히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기 상승, 중장기 하락 몇 주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글로벌 에너지로 앞으로 방향성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보다 글로벌 에너지 더 기다렸다라는 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에너지 지표가 3.4포인트, 그러니까 9.8포인트에서 쭉 빠지다가 3.4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6포인트 갔다가 2.8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지금은 금요일장 마감되고 나서 에너지 지표입니다. 5.7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7포인트가 6포인트보다는 0.3 정도 좀 약간 모자릅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에너지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사실 갭으로 뛰었다가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 고점 대비해서 다 밑으로 밀려버린 상태에서 또 단기적인 반등,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 코스피 지수 차트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쭉쭉쭉 하는 거, 시장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지금 보시면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5.7에서 이제 6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 그러니까 오늘 다우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상해 증시가 오늘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9.8포인트 이상으로 그리고 8포인트 이상, 8포인트에서 9.8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견조하게 흘렀던 9.4, 9.2포인트까지 올라가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를 못 가면 그 자리가 영혼까지 모아서 배팅이라는 멘트를 제가 너튜브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인버스를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계속 모아가는 시점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인을 해봤고요. 국내 증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2100선을 오늘 코스피 터치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2200선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 비춰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 제시하시는 네. 2020 지지 테스트 가능한 건가요? 네. 여러분들께 11월 달에 또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11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11월 14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앞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10거래일 이내 왔다 갔다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2020 라인을, 그러니까 시장은 파생 포지션이 메인 하우스에서 계속 변동성을 줍니다. 그 변동성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에서 2104포인트를 올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2091포인트, 그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방송에서 너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91포인트를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2060, 70포인트 라인까지 내려오고 박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 이후에 지금 2104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04포인트를 갔는데 올라갔다가 쭉 밀어버려가지고 갭을 어떻게 했냐면 2091포인트까지도 밑으로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2089포인트, 제 마우스 포인트를 지금 갖다 댔는데요. 이 차트 흐름이 2089를 갭으로 메꾼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구간에서 오늘 글로벌 증시의 대장들이 시장이 200포인트, 300포인트 1%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메인 하우스들이 보고 있던 위로 오버슈팅 구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 구간 갔다가 여러분들 빛보다 빠른 속도라는 코멘트를 제가 가끔 드릴 때가 있는데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2020까지는 다이렉트로 못 가지만 11월 14일 날 2050과 2035 레인지 가운데까지는 충분히 내려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100 안착은 힘들다고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코스피 에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중순쯤 고점 형성한 이후 하락 추세 이어가던데 지금도 계속 하락세인가요? 네, 에너지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드릴 수는 없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지표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3포인트대 내려오면 매수 쪽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혹시 얘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인버스 ETF를 라인을 저점에서 잡고 단기적으로 3.8%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제가 수익을 왜 확정을 했을까요? 자신 있으니까. 네,
자신 있고 주가 지수가 그 자리까지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청산을 한 겁니다. 인버스 ETF는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제가 7,340원, 7,350원이라는 목표 라인을 제시해드리지 않고 계속 하락할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색안경 끼고 쳐다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산을 드리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 아, 저 전문가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분석의 능력이 좀 있구나라고 점수를 주셔야지 조금 안 좋은 댓글들을 쭉쭉쭉 올리시는 분들인데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3.8포인트의 에너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저점 계속 낮추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표랑 그러니까 네. 진짜 코스피랑 정말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데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네. 세력들이 메인 하우스가 시장을 올리면서 그들은 수익을 확정하는 모습들이 이 지표에서도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3.8포인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에너지 지표가 오늘은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 3포인트 라인이니까 외바닥 찍고 쌍바닥이니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수익 실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뒷부분에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려도 되죠? 인버스 ETF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좀 잘 듣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지표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오늘 종가상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때려 맞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저거 에너지 꺾였네? 만약에 그게 월요일 날 타이밍이 딱 맞으면 그때 배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스킬이 있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버슈팅 좀 모아가야겠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조금씩 모아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균 단가 대비로 수익 내시면 여러분들의 수준 내에서 수익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익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지수 자체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0은 지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지수도 한번 점검 도와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21일 날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잘 들으시라고 막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바이오주 종목도 여기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주에 HLB라는 코스닥 대장처럼 막 흉내를 냈던 그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 그러면 시장을 끌고 나갔던 바이오주 종목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지 하셔서 잘 탈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키셨는데 제가 거기서 첨부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여기서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코스닥을 좀 떠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라는 표현이 단기적으로 사실 여기 시장이 완전 무너지는 건 아닌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만들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저쪽에서부터 보면 저게 왼쪽 어깨고요. 여기가 머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그럼 무릎까지 내려온다는. 네,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까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제가 코멘트를 보내드렸는데 620포인트, 630과 620포인트 저쪽 앵커님이 가 계신 저 자리까지 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코스닥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럼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코스닥 에너지 지표도 하락 추세가 나타나던가요? 자, 코스닥 에너지 지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앵커님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3포인트대를 찍고 3.3에서 쌍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지수는 여기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하든 말든 간에 고점에서 에너지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고 쌍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시장은 하락 쪽으로 그리고 저쪽에 밑에 보면 9월 25일 날 2.4포인트였습니다. 저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하락 쪽으로 계속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저 포인트가 결국 2.4포인트도 깨질 거거든요. 그 자리가 내려오는 그 구간까지 하방으로만 계속 추세로 바이앤 홀딩 하시는 게 맞다. 흔들리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진입해서 마이너스 1%, 2%, 3% 손실 나고 있어도 코스닥은 상방부도 하방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강은보 대표의 시황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짝 추세 상승 이후에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실전 매매 나설 ETF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앞서 주셨는데요. 직접 설명도 해주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대표님? 네, 코덱스 200 선물 곱하기. 예. 곱하기 네. 두 배? 2배수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건데요. 가격 라인을 제가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잡는 그런 가격 라인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은 6,900원에서부터 7,100원짜리의 비중을 70%를 매수를 하시면 혹시 앵커님 저랑 방송을 이제 12주차 하고 있는데요. 제가 70%라는 멘트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수익이 안 났던 적이 없습니다. 네. 70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둬야 되군요, 여러분. 네,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라 하는데요. 여러분들 6,900원에서 7,100원의 비중을 70%를 담그셨을 때 만약에 이게 틀려서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영혼까지 모아서 나머지 30%까지 배팅을 해서 저희 방송이 생기고 나서 최초로 100% 비중 배팅하는 그런 구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파격적인 멘트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70% 물리면 30% 계속 물타기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시라고 했습니다. 재매수 구간은 6,900원에서 7,100원이고 어느 정도에서 청산하면 괜찮을까요? 네, 목표치는 사실 중간에 7,250원, 7,300원 뭐 단기적인 구간이 있는데 저희 일주일 구간에서 방송을 하는 측면을 봤을 때 7,400원에서부터 7,450원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강하게 멘트를 주셨지만 이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매일 뵀으면 좋겠지만 월요일만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방송 잘 참고하셔서 실수 없게 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문 드리기 앞서서 시간이 또 이렇게 너무 아쉽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막힌 ETF는 코덱스 200 선물 EBS 2배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